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제가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 유행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 기록들이 번역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서 지금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건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1919년도 12월 21일 기사 내용입니다. 19일의 상황, 물론 이제 이틀의 차이가 있죠, 그죠? 왜냐면 이제 통계 잡히고는 19일날 상황을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이틀 뒤에 나온 거니까요. 뭐 지금 같으면은 다음날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19일날 악성감, 스페인 독감, 휘보는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했다. 요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요 전날부터, 그러니까 날짜는 12월 20일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휘보가. 그러니까 통계를 내서 종합적으로 매일매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가 되거든. 이게 환자가 더 늘었다, 줄었다 하고 전국적으로 신문이 배포되면서 상황을 정밀히 알 수 있는. 이 당시로서는 대단한 혁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 칠 일이고, 그리고 그 얘기는 전국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물론 이제 조사 내용은 경성시내인데 사대문 안 것만 나옵니다. 왜냐면 전국 조사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 매일매일. 어쨌든 사대문 안의 경성 이야기지만 대단한 거다.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가을에 상륙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1919년도 1월, 2월에 와서는 잠깐 나오다가 수그러듭니다. 그때 여름에도 잠깐 나오다 수그러들고요. 이제 7월 달에. 그랬다가 11월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근데 일부 사람들은요, 이거는 스페인 독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 당시 상황들을 자세히 보고 증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스페인 독감에 나타나던 증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부 논문에서는 그 논란의 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게 스페인 독감 우리는 상륙해서 1년 뒤에 다시 또 재발한, 유행하는 웨이브로 봅니다. 증상이 다 같아요,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날 수가 없어요. 보통의 감기라고 하면요, 계절성 감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많은 몇만 명이 사망하거든요, 이 당시에도. 근데 그 얘기를 다 조사가 덜 된 바람에 사람들이 누락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추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도 논문으로 다 밝혀질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용산 이렇게 서울 퍼져나가고, 원산, 군산, 이렇게 신의주, 이런 과정. 그래서 경성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경성에서 5일간에 300명이 사망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도, 야, 이러지 말자. 경성만큼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하자. 라고 해서 20일 날 18일까지, 그러니까 요때까지 이게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5일간이고, 그 전까지 쭉 나름대로 내는 거야. 통계를. 그러고선 18일날 나오고 또 19일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일날께 이제 21일날, 이틀 뒤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8일까지의 상황으로서 몇 명이 사망했나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가 되겠죠. 18일까지 또 하루 사이 얼마큼 늘었는지 알 수 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이제 기록을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악성감기 휘보라고 하는 거는 특지포가 이제 모아서 냈다.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낸다. 이런 뜻입니다. 보도를 했다. 19일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신문은 아까도 이틀 뒤에 나오는 거니까 19일까지 나온 것이 이틀 뒤에 나온 신문입니다. 자, 악성휘보라네. 악감휘보. 그러니까 악성감기가 휘보 모아서 냈다. 종류별로 모았다. 19일 현재 경성 시내에서 19일에 악성감기로 인한 사망자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 조선인
118명, 일본인 13명. 조선인이 많네. 인구도 더 많지만 더 많네요. 예전에는 재밌는 게요. 내진이 먼저 나왔어요, 항상. 그런데 3.1운동 이후에는 조선인이 먼저 나옵니다. 참 미묘하죠. 1918년도에는 항상 숫자가 찍어도 내진이 먼저 나왔어요. 일본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인이 나오다가, 3.1운동 이후에는 신문이 조선인이 먼저 나옵니다. 숫자 많은 사람이. 3.1운동 어디서 시작했어요? 응? 3.1운동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시작지. 어느 지방? 이제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어쨌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하루에 130명이 사망한 거예요. 경성 시내에서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적이 토탈 860명이더라. 그럼 대충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18일에는 하루 사이에 108명. 이날은 더 늘었죠. 이렇게 비교가 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인은 줄었어. 이게 조선인은 하루 사이에 더 늘었고, 그죠? 이날 사망자보다 더 늘었고, 그리고 이제 누계는 이제 계속 누적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눈에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보면은 코로나처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이제 미국 뭐 몇 명, 매일매일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몇 명이 증가했다 딱딱 나오잖아요. 자, 미국에서 하루 사이에 뭐 3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경선 몇 명인데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뭐 이게 지금 이날 경성에서만 하루에 이렇게 사망한 거니까. 자,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300명 비교가 어떨까요? 상상이 좀 되겠습니까? 경성 시내 인구가 그때 토탈 다 합쳐서요. 30만 명인가, 뭐 50만 명인가, 그것도 약간 다릅니다만, 그거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하면 또 이제 확 달라져요. 경성 시내 사대문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휘보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수성 있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틀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향후 추이, 저 늘다, 준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뭐, 한 달 뒤에 보고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름대로 항상 관심을 갖고 봤다는 얘기, 이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지. 왜? 그 1년 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이번에 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경각심. 그러니까 경각심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예방도 되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도 정보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대로 알고 대처를 잘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차단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오면은 사람이 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휘보가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이제 데이터를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어떤 근거 자료가 가능했다. 자, 오늘 12월 20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